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우리 귀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중에서 딱 원하는 소리만 골라서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능력,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명확하게 듣는 우리 뇌와 귀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주변에서는 음악 소리, 사람들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저 건너편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이 신기하고 놀라운 청각 능력에는 아주 재밌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발휘하는 작은 초능력 같지 않나요? 네, 이름 그대로예요. 칵테일 파티처럼 시끄러운 곳에서도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뇌는 그냥 소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랄까 아주 유능한 음향 편집자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소리 정보 중에서 내가 딱 주목하는 목소리만 볼륨을 쫙 치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배경음으로 낮춰버리는 거죠. 와, 우리 뇌가 이걸 해내는 방식은 정말 정교한데요. 일단 양쪽 귀가 그냥 두 개 달린 게 아니에요. 뇌는 양쪽 귀에 소리가 도착하는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와 소리의 크기 차이를 기가 막히게 분석해서요.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3차원 공간을 딱 그려냅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입모양 같은 시각 정보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죠. 마치 음향 감독처럼 원하는 소리만 정확하게 콕 집어서 증폭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뇌와 귀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방해하는 아주 강력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소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 바로 마스킹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킹은 말 그대로 소리 세계의 빌런 같은 거예요. 더 큰 소리가 작은 소리 위에다가 가면을 확 씌워서 아예 들리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시끄러운 길에서 통화할 때 자동차 경적 소리 때문에 상대방 목소리를 놓치는 거. 네, 바로 그게 마스킹 현상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혹시 대낮에 촛불 켜보셨어요? 불꽃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꽝 하고 나면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기준선, 그 기준선 자체가 주변 주파수 대역에서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 새로운 기준선 밑에 있는 더 조용한 소리들은 그냥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싹 묻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마스킹 효과가 전혀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묵직한 베이스 기타 소리가 가녀린 플루투 소리를 덮어버리는 건 식은 죽 먹기인데 반대로 플루투 소리가 베이스 소리를 가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소리가 높은 소리를 가리는 힘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 이게 바로 소리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냥 우리 일상에서만 일어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리를 예술로 다루는 전문가들의 세계, 특히 무대 위 연주자들에게는 이게 정말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주거든요. 한번 그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문장이 오케스트라가 겪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악기가 함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갈 때 소리가 단순히 커지는 게 아니라 뭐랄까 빽빽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소리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서로의 소리를 막 가려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소리가 막 뭉개져서 진흙탕처럼 변하고 각 악기가 가진 아름다운 선율과 음색은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낮은 음이 높은 음을 가리는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높은 바이올린 소리 하나가 얼마나 복잡한 마스킹 패턴을 만드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저음악기의 풍부한 울림을 만들어주는 아주 미세한 배음들이 싹 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소리가 원래는 깊고 풍성하게 들려야 하는데 어딘가 좀 먹먹하게, 둔탁하게 들려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연주자들이나 지휘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소리의 전쟁에서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지금부터 그들이 마스킹을 극복하고 모든 소리를 청중에게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놀라운 전략과 해결책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주자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무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악기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하는 배치,
그리고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하는 연주 기법, 마지막으로 연주하는 공간의 울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를 아주 세심하게 조율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의 좌석 배치가 그냥 보기 좋으려고 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음향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첼로 파트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벽에 반사되는 방식이 달라져서 청중에게는 완전히 다른 소리로 들릴 수 있거든요. 서로 다른 악기군이 마스킹 없이 선명하게 분리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배치의 힘입니다. 이건 정말 멋진 예시죠? 호른 연주자가 악기 끝부분, 저 나팔관의 방향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소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노래하듯이 부드러운 부분에서는 배를 뒤로 향하게 해서 둥글둥글한 소리를 만들고요. 아주 화려하고 빵 터지는 클라이맥스에서는 배를 번쩍 들어 올려서 청중을 향해 소리를 직접 쏘아 보내는 거죠.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연주 방식 자체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악기 연주자들은 활을 어디에 대고 긋느냐에 따라서 음색을 부드럽게도 또는 날카롭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로 다른 악기를 가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죠. 또 오케스트라 전체가 솔로이스트를 위해 연주할 땐 다들 숨을 죽이듯이 아주 부드럽게 연주를 시작해요. 주인공인 솔로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콘서트 홀의 전문가들이 소리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들만의 비밀을 살짝 엿봤는데요. 이제 이 통찰을 다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으로 가져와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걸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듣는 것은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감각이 아니라 우리 뇌가 아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행위라는 사실. 둘째, 모든 소리는 서로를 가리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셋째, 위대한 연주자는 이 전쟁을 지휘하는 소리의 조각가와 같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소리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듣는다는 게 얼마나 능동적이고 또 복잡한 과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세상의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소음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자 하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오늘부터는 그냥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을 소리를 선택하는 멋진 청취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